똑같은 활동도 했고 내신도 비슷한데 왜 내가 떨어졌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한양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양대가 지금 2025학년도에 매우 큰 변화가 있어요. 그다음 또 우리 한양대를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은 똑같은 활동도 했고 내신도 비슷한데 왜 내가 떨어졌지?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한양대는 또한 어떻게 서류 평가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5학년도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이 81명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전형에서 계열별 지정 과목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수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죠. 바로 학생비 위주 전형 폐지 및 신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직윤과 학생부 종합 일반 이 두 가지로 선발했었죠. 근데 2025학년 어떻게 변했냐면 학교장 추천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 바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학생부 교과 90에 교과 정성평가 10%고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학생부 종합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추천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지금까지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이었었죠. 근데 한양대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지게 되죠. 서류형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 그 서류 100%고요. 그 다음에 면접형은 1단계에서 5배에서 선발하거나 면접 20%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2025학년도 지금 문의가 많이 지금 오고 있는 편인데, 과연 우리 아이가 한양대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생기부 좀 자신이 있다라든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형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라는 이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면접과 서류가 있기 때문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 컷이 서류형보다 좀 낮은 아이들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의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 특히 과세특위에서의 큰 관건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수능 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세 개 영역 등급 7 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추천형이 있잖아요.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수가 제한되었었죠. 뭐 고3 제적세 11%였는데 자, 이제 그거 똑같이 11%인데 필수 이수 과목이 이제 제한이 없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근데 학생부 교과가 이제 서류형 거기에 뭐 두 개가 있고 학생부 종합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학생부 종합에 추천형과 그다음에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 가능할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내에서는 하나만 지원해야 된다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한양대를 합격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합격을 했을까?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같은 내신 2.7 학생이 일반고 학생 한양대 국제학부를 최초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2.7로 한양대 국제학부를 합격할 정도면 과연 생활기록부 어떤 생기부가 나와야지만 정말 유력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그 점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4대 평가 핵심 역량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비판적 사고 역량, 두 번째가 창의적 사고, 세 번째가 자기주도 역량, 네 번째가 소통 협업인데 각각 25, 25, 25, 25%씩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비판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의문을 갖고 합리적인 추론하는 그 과정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숙고하고 평가하는 역량인데 먼저 비판적 질문해야 돼. 왜?
어떻게 정말 그럴까? 이런 호기심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거나 이제 창취활동에 어떤 아이들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수행평가하고 나서 항상 아이들 공통점이 잘 들어서 공통점이 수행평가하고 나서 왜라는 호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독서라든지 나름대로 조사, 보고서를 하면서 연결 나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거기 수행평가나 학교 교과 수업에선 왜 그렇지? 왜 그럴까라는 그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분석적인 사고가 일단 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어떤 점에 의구심을 갖자 그러면 그 의구심의 복잡한 현상 같은 게 아주 개별적으로 그게 요약 정리하고 나서 어떤 실험이라든 활동을 하면서 요약 정리가 뛰어나다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 사고 역량은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가졌잖아요.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할 거 아니야. 그치? 호기심을 갖고 조사한 정보와 자료 근거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이게 전개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타당한 평가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비판적 사고 역량이 땡땡땡 무슨 활동했다. 땡땡 무슨 보고자 작성했다가 아니고 어떤 점에 호기심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가지면서 어떤 자료를 분석하면서 어떤 실험을 하면서 그 실험을 더 요약하는 결론을 뛰어난 아이면 그로 인해서 이 호기심을 어떻게 충족시켰다라든지, 자, 그런 쪽으로 나와서 합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전개되면서 결론이 선생님의 객관적인 평가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그 점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역량 그런 점 평가하고 있고요. 자, 창의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종종 그래요. 창의적 사고 역량이니까 뭐 일단 창조적인 역량, 뭐 창의적 해결 역량, 이제 그것보다도 창의적 사고는 변별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에게 이제 어떤 정보라든지 수행평가 자료가 주어지자 그러면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학문 간의 연계라든지 지식의 확장이라든지 독창적인 문제 해결 역량에 바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호기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융합적 사고를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수행평가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근데 그 정보를 과목 간 아니면 학문 간에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이제 결과물을 산출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실생활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이런 결론으로 생활 기록부가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 호기심 보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학문 간에 연계된 융합적 사고를 보이시고 자, 세 번째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자기수도 역량 25%인데요. 이 점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하거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자기 관리 역량의 말 그대로 이제 자기수도 역량인데 물론 모든 대학교가 자기수도 학습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아이들에서 나도 자기수도 학습이 뛰어나다고 생활 기록부에 나왔는데 나는 왜 인정을 못 받고 이 친구는 왜 자기수도 학습이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지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역량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생활 기록부에 나왔는지 보셔야 돼.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 과목에 내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동기가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 수동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점은 그다지 크게 제가 생활 기록부를 읽어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 형성과 계획 수립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교내 활동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서 계획을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그 계획을 바탕으로 흥미와 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노력을 달성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또한 그 변별력이 발생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역량이 중요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 목표 설정은 좋다 그거야. 뭐 해서 자기 스스로 뭔 결과물을 달성했어. 결과물을 달성하고 끝났단 말이야. 그게 아니단 말이야.
결과물을 달성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목표가 또 확장돼서 나오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점, 이 점 제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자기수정령은 먼저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필기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본기를 스스로 생기부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 이제 수행하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목표를 확장하는 기록이 생활 기록부에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는 소통 협업 25%인데요. 이제 공동체 역할이라든지 이제 시민 의식 확장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종종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국제 문제 해결 제안을 국제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처럼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력 사고, 자기주도 역량, 소통 협업이 2023년에 아까 2.7로 국제학부 한양대 합격했던 그 학생 생기부가 이점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점들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어필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요약을 해드리면 비판적 사고 역량은 왜 그럴까? 이런 비판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 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자료가 합리적 일관성, 그 다음에 타당한 평가, 선생의 객관적인 평가, 이 네 가지 스토리로 생기부가 나온지 확인하셔야 되고, 창의적 사고력은 직접 호기심을 충족한, 직접 호기심 문제인식이 생기고 나서 융합적 사고라는 학문간의 유기적인 연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과물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창의력 사고, 자기주도 역량은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 동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 수행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목표를 확장하는 이 세 가지 이 틀 내에서 생기부가 나오는데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환감평가라고 하죠. 여기서 변별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따로따로 넣어야 될까요? 절대로 따로따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생활기록부는 뭐든지 뭐가 돼야 되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단평가 사진을 보면은 창체활동, 과세, 이 모든 행특이 모든 게 연계성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여러분들 역량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횡단 화기를 통해서 상호 연계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단지 과세특 기록만 좋다? 단지 동아리 활동 기록만 좋다? 절대 인정 못 받는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체 활동, 행특, 과세특 연계돼야 되고,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에서 뭐 전공 적합성과 진로 역량만 어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과세특에서는 학업 역량만 어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창체 활동 제가 누차 말씀 창체 활동에서 진로 역량 플러스 학업 역량 반드시 연계해서 보여줘야 되고, 과세특에서도 계열과 함께 어떻게 실천해서 적용할 것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그래서 제가 항상 생기부 방송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 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뭐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근데 각각 25%지만 엄밀히 따지면 학업 50%, 인성 50%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내신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변별력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업 역량은 어디서 보냐면, 비판적 사고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적 사고 역량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점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학업 역량 어필하시고,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는 학문간의 융합이나 해결책을 평가자 보고 싶어 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 서류평가 아주 독특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무엇만 보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도 반영 안 합니다. 그 다음 성적 추이도 반영 안 해요. 무엇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본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내신 2.7로는 그 학생 절대로 한양대 내신으로만 따지면 하는데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내신이란 분명 아실 거 일반권을. 하지만 그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면 한양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생활 기록부를 고1 때부터 정말 잘 충족시켰다라는 점, 그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죠. 아마 예전에 며칠 전에 방송 보셨을 겁니다. 대학교 평가자가 제일 먼저 서류를 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 방송에서 행특이라고 그랬었죠. 맞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특이 인성만 나오는 것은 정말 최악의 행특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특에 있어서 학업 역량, 그다음 인성도 어필하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든지 진로 역량이라는 발전하는 이 모든 점에 같이 행특에 다 여러분들 역량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교사 담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해줘서 왜 행특은 교사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한양대는 교내 활동이 중요한데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활동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점. 아까 그 4대 역량에 대한 틀이 있었죠? 그 틀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양대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양대를 합격했던 학생들의 생기부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한양대는 본인의 강점이 될 역량을 반복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강점이 될 역량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양대는 생기부에 기재된 누적 기록, 여러분의 장점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 누적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의 근거를 찾아내는 평가이기 때문에 약점을 근거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강점을 찾아내서 가산하는 누적형 평가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내신 2.7로 합격했던 그 학생은 국제학부인데 보통 우리가 국제학부와 정치외교학과면 아이들이 뭐 유럽도 파고 동북공정도 파고 뭐 일본 뭐 그 식민사관도 판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학생 그러지 않아요. 그 학생은 어디 나라의 포커스는 미얀마가 포커스였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미얀마가 지금 군부 내전으로 시끄럽잖아. 그래서 이 미얀마가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1부터 고3 때까지 미얀마의 문화, 역사, 왜 그런 군부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됐는지 그 점에 관한 굉장히 계속해서 미얀마만 파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단지 미얀마만 파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자, 미얀마가 민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도 참여했고, 자, 블로그라든지 그런 점에서 미얀마의 평화 그것은 중요했고, 정말 다양한 그 역량을 정말 정말 생활 기록부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 아마, 한양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점이 분명 감이 오실 거예요. 2025학년도 한양대 분명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야. 근데 입시 전형이 좀 바뀌었으니까 변수가 있을 거란 말인데, 제가 보니까 이처럼 변수가 있을 때 항상 기회도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